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다음 주 초에 독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가 대통령실 인적 쇄신까지 언급하며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자 대통령실이 조금 전에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비선 조직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이진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비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까지 언급하면서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었는데 침묵하던 대통령실 조금 전에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비선 조직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도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이른바 김건희 라인 인사청산을 요구한 데 대해서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인적 쇄신이냐, 여사 라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답했는데 먼저 한동훈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의 인적 쇄신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에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인적 쇄신이냐, 여사 라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박한 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우선 대통령실의 인사 고유 권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대통령실에서 반대로 한동훈 대표에게 당 지도부 본인이 임명한 인사에 대해서 인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 대표는 여당 대표가, 그것도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라든가 조국 대표가 예를 들면 대통령한테 인사권에 대해서 뭐 조언을 한다거나 제안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전무후무하게 저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에 인사권을 제안한 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오히려 좀 침해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더군다나 지금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보궐선거하면서 이런 얘기가 하필이면 한동훈 대표가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 가서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지원 유세에 나가는 효과가 전혀 없게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간 효과가 뭡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표를 달라고 호소하고 나서 그 유세 차량에서 내려와서 기자들에게 김건희 여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뉴스가 제대로 지원 유세한 것들이 보도되지 않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 뉴스 다 덮이게 되는, 심지어 이재명 대표라든가 조국 대표가 말한 그런 부분까지도 한동훈 대표의 여사 언급으로 다 기사가 덮어버리는 그런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의 계속된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이 오히려 재보선 선거운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분석이신데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한동훈 대표의 인적 쇄신 발언 그리고 대통령실의 반박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그 여의도 정가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라인에 대해서 실명까지 지금 떠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대선 캠프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를 한번 해보면서 이제 느끼는 것들은 보통의 이제 선거, 대선 캠프에서는 메시지, 일정 수행 이 세 가지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아마도 메시지하고 아무래도 이제 일정을 짜는 것은 당에서 그리고 국회 출신들이 아마 도맡았겠지만 이 수행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같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에서 인연이 있었던 분들이 와서 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김건희 여사께서 비교적 기존의 영부인들보다 젊으시기 때문에 이 수행하는 인원들도 사실상 젊은 가능성이 높고 이분들이 대통령실이 2년 넘게 있으면서 다른 분들은 많이 교체가 됐지만 이분들은 승진을 하고 또 3년 동안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게 되면 내부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당대표,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서 이렇게 인적 쇄신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영린 두 가지를 동시에 건든 것이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인사권자로서는 본인의 인사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할 겁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인사권자들의 공통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직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대통령실은 당황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선거가 다가오니까 원래 한동훈 대표가 선거에서 불리해지면은 김건희 여사 얘기를 많이 꺼내왔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선거에서 불리해지니까 국민 눈높이에 대해서 명품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전당대회 때도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김건희 여사 사과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재보궐선거에서도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들에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것들이 선거가 끝나도 유지될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네. 대통령실의 반박에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용산을 향해서 인적 쇄신을 거듭 촉구했는데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이준우 위원께서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얘기한 게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해서 얘기할 얘기가 있다면 물밑에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죠. 지금 한동훈 대표가 특히나 김 여사 관련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독대가 자리가 확정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발언 수위를 높이는 배경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이게 맥락이 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건데요. 말씀을 드리면은 수요일에 처음으로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걸 말합니다. 네. 이것도 본인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가서요. 지원 유세하고 내려와서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 대변인 그다음에 이제 송파병의 당협위원장 이분들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를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는 거기에 나는 필요성이 있다. 활동 자제 필요성이 있다라고 답을 하고요. 바로 다음 날은 목요일이죠. 목요일에는 어떻게 하냐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기소 의견을 얘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좀 놀라웠던 일이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요. 수사 인력이 충분히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고 법과 증거에 따라서 충분히 수사를 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지금 1년 지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법과 증거에 따라서 기소하는 게 아니라 국민 여론에 따라서 기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이죠. 12일 날 지난 토요일에 드디어 대통령실에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산 금정구 지원 유세 가서 얘기합니다. 이 세 개 다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선거 지원 유세 가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부산 금정이라든가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서 선거에 패했다. 그러면 선거 패배 원인에 대한 부담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담을 미리 좀 대통령실과 나누고 싶어서 그러니까 선거 패배의 원인에 대한 분담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다음 주에 독대를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독대를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바라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독대를 요청을 했고 이루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본인이 김건희 여사를 쭉 공개적으로 얘기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굳이 독대해서 할 얘기를 미리 다 해버리면 독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쩌면 독대 철회 또는 독대 취소 이거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집중적인 언급을 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발언 수위를 독대를 앞두고 높이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대표가 선방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독대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독대에서 나올 의제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산 금정에서 패하기라도 한다면 아마 독대는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여권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보궐선거와 관련돼서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왜 법무부 장관 할 때는 그런 말 안 하다가 이제 와서 하느냐라고 하시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법무부 장관 할 때는 본인의 일이 아니었고 지금 당대표인 지금 상황에서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의혹이 본인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선거와 직결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고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여론이 안 좋은 것은 어떤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에서 오고 있는 불만이 고조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은 전략적으로 대통령실과의 차별화를 좀 노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친윤계는 그야말로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권성동 의원은 한동훈 대표와 측근들이 한마디씩 툭툭 내뱉으면서 평론 수준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무슨 얘기를 할지 만천하에 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독대인가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평론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 대표가 지금 보궐선거 총괄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이 뭡니까? 선거에서 이기는 겁니다. 네. 그런데 선거에 이기려면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됩니까? 명확하게 야당을 보고 공격을 하고 야당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실을 향해서 대통령실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 끄집어내고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보궐선거의 승리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하나 뭐냐면 지금 독대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를 계속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독대라는 게 서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호신탄회하게 속내를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속내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 의견을 밝히는 거 이게 이제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통 독대를 하게 되면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가지고 제안을 해서 대통령이 검토해서 수용하는 요 모양으로 보통 가거든요. 근데 지금 독대를 안 하고 이런 독대를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할 말을 먼저 언론에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독대의 힘 빼기가 아니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독대 힘 빼기가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해주셨는데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친윤계 특히 권성동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평론 정치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적한 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일단 정치를 오래 해보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성향에 있다고 봅니다. 원래 이분 성향이 좀 공개하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역대 유례가 없이 회담 자체를 다 공개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거면 토론회를 하자. 이 공개라는 것은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 하시는 것은 어쨌든 본인의 성향에서 나오는 것 같고 저는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서 독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과거에도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해왔고요. 또 대통령실은 그것을 상당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도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하기 전에 나는 독대할 때 이런 말을 당신에게 할 테니까 진짜로 우리가 독대가 이루어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오라는 시그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자신은 선거 때마다 판을 짜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 2021년 6월부터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12월까지 윤 대통령 부부와 거의 매일 통화를 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을 거론을 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름이 거론된 여권 인사들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가 이렇게 계속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석하십니까? 네, 명태균 씨가 지금 언론에 일방적으로 본인 얘기를 자꾸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언론이 인터뷰를 할 때 질문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네. 다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 그게 안 되면 인터뷰 안 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자기만 얘기하는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국정감사에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법적으로는 책임을 지는 것을 하지 않고 네. 좀 더 자유로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내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하겠다 그 말인데 이게 옛날에 그 가짜 뉴스 김만배 씨하고 신학년 씨 그때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 기억나시죠? 이 두 분이 고의로 허위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게 언론이 무차별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이 오보 사고가 일어났었거든요. 저는 이와 비슷한 패턴이라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할 때 우리가 보통 뭐를 봅니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명태균 씨는요. 사기를 포함해서 전과가 3범입니다. 옛날에 창원시장 선거 때 말씀드리면은 창원시장 선거 때 선거 후보자한테 그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여론조사를 선거법에 어긋나게 공표를 해가지고 네. 벌금 600을 받았었지요. 또 그리고 창원시장 전혀 모르는 창원시장인데 창원에 있는 공무원을 꼬드겨서 내가 시장에 잘 안다라고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3천만 원과 골프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또 징역형을 받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이 선거에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이것도 벌금 100만 원을 받아요. 이런 식으로 선거법 2번, 그다음에 사기로 1번 이렇게 전과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본인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가 있는데 거기도 중앙선거관리심의위원회 고발을 4번 네. 나갑니다. 한 번은 과태료를 받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했던 행동 그리고 본인이 운영했던 회사 모두 다 이제 재판에 대해서 이제 그 불법이 드러났고 또 고발도 받고 했던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과연 그대로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세훈 다 알고 이준석 다 알고 김정인 다 알고 한다지 않습니까? 다 안다는 건 사진 찍힌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진 찍힌 걸로 얘기한다면 한 국회의원은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진이 아마 찍혀 있을 겁니다. 그런 걸로 이 사람이 가깝다는 것을 판단할 수 없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과거 선거 여러 차례 뭐 단일화 과정에서 내가 역할을 했다든지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저는 여권에서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발언을 하실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를 허풍쟁이로 지금 몰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명태균 씨가 밝힌 것 외에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뭐 이준석 의원이나 어쨌든 대통령실에는 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명태균 씨를 2번밖에 만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에서 명태균 씨와 자주 만났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선거 단일화라든지 판을 짰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허황된 과장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단은 위법성을 좀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위법적인 내용은 저는 없어 보인 거거든요. 그러면 명태균 씨가 오늘 아침에 했던 인터뷰를 보면 사실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세보니까 아이템이 한 13가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2가지 정도는 위법성의 위험이 있더라. 그 첫 번째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인지 김건희 여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명태균 씨에게 대통령직 인수위에 면접관 역할을 해달라라는 제안을 했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또 대통령과 관련해서 어쨌든 여론조사를 본인께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제공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했다면 그게 뭐 적게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많게는 3억이 넘는 비용이 들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 자금을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도 사실 위법성을 따져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과 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사실 가깝게 지냈냐, 누가 소개를 했냐 이런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쉽게 말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그 외에 누구를 만나서 단일화를 하고 뭐 판을 짜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저희 민주당은 그런 위법성을 좀 따져볼 예정입니다. 네.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허풍에 대해서 여권에서 얘기를 조심하라 좋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사람이 그 전과 3범이라 얘기한 거는 허풍이 아니라 있는 사실, 형사처벌 받은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허풍이라 말할 수 없고요. 면접관 요청한 거는요. 면접관 요청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아니 일반 국민들 누구나 다 면접관 요청할 수 있죠. 면접을 볼 수 있는 어느 자격이 되거나 어느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그리고 여론조사 이거 의뢰했다는 거 이거는요. 아직 본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김만배도 본인은 윤석열 커피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예단해가지고 단정해서 의혹을 뭐 계속 확대 재생산한 거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보궐 선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본투표가 이틀 뒤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주에 실시된 사전투표율 8.98% 기록을 했습니다. 전남 영광과 곡성은 40%가 넘었고 부산 금정은 20.6%를 기록을 했는데 먼저 이번 사전투표율에 담긴 의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텃밭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영광에서는 유권자 실어 나르기 또 금품 살포 의혹이 제기가 됐고 부산 금정에서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막말 발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준우 의원님 먼저 사전투표율에 담긴 의미 그리고 지금 불거진 여러 가지 논란들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사전투표율이 일단 영광 곡성이 높은데요. 영광 곡성은 민주당하고 조국 대표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가서 서로 지원금을 얼마나 주겠냐. 그러니까 모든 그 영광과 곡성 주민들에게 100만 원 주겠다 하니까는 조국 대표는 이에 질세라 20만 원 더 얹어서 120만 원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더 퍼주기 경제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선거가 과열됐을 것 같고요. 또 실제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금 그 두 지역에 집중적으로 상점에 선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 실어 나르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마 사전투표율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본인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대해서 보궐선거 원인이 있는 그런 정당 후보한테 투표를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이분이 좀 어이가 없는 게 본인이 선거 지원 유세에 올라와서 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원 유세에 나왔으면은 이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진 선거 정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선거는요. 전임 구청장이 지병으로 사망을 해서 생긴 겁니다. 근데 마치 전임 구청장이 무슨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뭐 형사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재보궐선거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선거 사유조차 모르고 왔다는 것 자체가 참 어이가 없어서 아마 부산에 있는 금정구 주민들은 아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민주당 우리 동네 선거를 왜 치는지 모르고 온 민주당보다는 아마 국민의힘 후보를
한테 더 투표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사전 투표율에 담긴 의미 그리고 여러 논란들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그 여론 조사하게 보면 정치적 올바른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자기 진영에 악재가 많고 네. 쉽게 말해서 지지할 수 없는 정도의 여론이 악화가 되면 이게 응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로서 ARS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비교적 사람과 대면해서 대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률이 높은데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본인의 진영이 부끄럽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건데 저는 그게 지금 부산 금정에서 사전투표율이 낮은 것이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께서 실수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하신 대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가름을 할 것이고 어쨌든 저희가 그 전남 영광에서는 진보당이 그야말로 칼 갈아주기식 그러니까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그 정도까지 농활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또 신상품 효과로 조국 혁신당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당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선거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유권자 실어 나르기 시골에서 고령자 많고 어떤 선거장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동안 있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12일 거는 좀 과도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